8월 1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을 해임을 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전격 경질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전격 경질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트럼프가 스티브 배넌의 해임 카드를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르지도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스티브 배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문 대통령의 안보 전략 고문 멘토 정도와 거의 상응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에 선거전략 총본부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트럼프를 선거에 이기게 한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아메리카로 Back to America, 5 to America, 그리고 백인들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스티브 배넌이 끄집어냈습니다. 사실 브레이트 바트라는 극우 신문을 운영을 하다가 트럼프의 캠프에 들어가서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브레인입니다. 이런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왜 트럼프는 이 시기에 잘랐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전격 경질도 아니고 오래 고민한 것이고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북핵 미사일에 대한 군사 옵션은 없다. Forget about it. Forget it.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에 대한 정면 대응되는 대통령 뜻에 어긋난 말을 했기 때문에 잘랐을까요? 아닙니다. 배넌은 사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을 가장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이 도리어 미국에게 백악관에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을 줬다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미 4월달부터 배넌과 트럼프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사위 큐스너 스님 고문과 배넌 사이가 굉장히 갈등이 있게 되자 이때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가 배넌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잘 아느냐 이러니까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당신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홈스트레치에 누워서 전해주는 내용 가지고 그냥 그걸 통째로 받아가지고 그걸 행한 사람에 불과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배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Do you know about him very well? 이러니까 I don't know about him very well. 나는 그 친구가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른다라고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는 전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그런 멘트를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 러시아 게이트 문제가 서서히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사실 큐스너의 입장과 사위의 입장과 배넌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사위가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자기 장인에게 그런 종류의 어드바이스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사실 러시아 게이트가 터지는 데 있어서 배넌이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배넌이 누구보다도 선거에 대해서 대선에 대해서 많은 내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배넌 입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러시아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뜬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실은 트럼프가 실제로 배넌이 자기의 비밀이라든가 러시아와 관련된 정보를 밖으로 흘리기 시작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배넌은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서실장과 함께 가장 최측근의 트럼프의 그
최측근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4월 이후부터 트럼프가 탄핵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가운데 8월 12일 버지니아주 샬렛스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약 6천여 명이 모여서 샬렛스빌에 있는 이맨시페이션 파크, 우리말로 하면 해방공원이겠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나치 깃발을 들거나 아니면 KKK, 쿠클락스 클란이라는 진짜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모습을 깃발을 든 모습이라도 깃발을 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자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이걸 비상사태로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적인 국가를 양분화시키는 아주 나쁜 정말 이 암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상당 부분 책임이 이게 새로운 대한 극우 세력이라는 건 KKK나 뭐 나치, 니오나치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노예 해방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집단들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베넌이 트럼프 선거 기간 동안 백인 저소득층, 백인 그리고 저학력층을 백인 학력층들에게 백인 우월주의를 심어줌으로써 그 세력들을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선 그게 결과물입니다. 그 후에 생겨난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씨앗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것을 결집해서 하나의 힘으로 만든 게 바로 베넌입니다. 그런데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이것은 대한 우파들이 진짜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일개의 국가에 아니면 전 세계 최강의 국가의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왜 대한 우파만 책임이 있느냐? 대한 좌파는 뭐냐? 그들은 대한 우파보다도 더 폭력적이다. 아주 폭력적이다. 만약에 대한 우파가 잘못이라면 그만큼 대한 좌파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백인 우월주의자로 그리고 이 자리에 6천여 명이 모인 시위대에 참가한 사람을 다 백인 우월자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가 아니냐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스티브 베넌이 대통령에게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너무 나무래지 마라 라고 어드바이스한 결과로 대통령이 그와 같은 답을 하게 됩니다. 국가를 버지니아 주 자체를 비상사태 선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답안은 비상사태로 선포하면서 이걸 근원적으로 시위를 시작한 세력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대한 우파 세력이 뭐가 잘못됐나, 물론 그런 용어를 쓴 건 아니지만 뭐가 잘못됐냐, 똑같이 반반으로 나쁜 거 아니냐라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 사실은 트럼프의 지금 탄핵으로 향해 가는 그 진짜 죽음의 탄핵이라는 죽음의 계곡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의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차를, 탄핵이라는 열차의 속도에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베넌을 내보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넌을 해임하라는 얘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아수라장이 되고 트럼프가 정말
탄핵이라는 칼끝이 자기 목에 온다, 다 들어오고, 턱 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절체절명 위협을 느끼는 중에 16일 배너는 진보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라는 인터넷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은 군사적 해법할 생각 없다. No military means. forget it. 군사적 해법은 forget it. 잊어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국이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경제전쟁이다. 누가 인류의 경제 대국을 그대로 끌고 가느냐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앞장서서 북핵 미사일을 중단시켜주면은 미국은 기꺼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뉴트 갱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악관도, 안보 전문가들도, 국방부 장관도 전부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을 모으는데 배넌이 나가서 그것도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라는 친구가 트럼프의 입과 같은 사람이 트럼프가 불과 며칠 전에 화염과 분노라고 김정은에게 바로 내리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반되는 정상반되는 거 우리는 군사적 해법 생각 안 한다라는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크게 분열시키는 거다. 배넌 해임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실 트럼프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배는 트럼프가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사실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트럼프의 속내를 비서실장이 배넌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배넌은 18일 해임된 것이 아니라 7일 이미 사표장을 내놓았습니다. 사표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배넌은 논개의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논개의 심정으로 미국의 속내를 미국의 진짜 속 전략을 진보 매체를 통해 솔직히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전쟁 안 하고 코리아 패싱하고 미중 간에 중국이 북핵 미사일을 중단시켜주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생각과 주한미군 철수도 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속내를 전 세계에 얘기를 한 셈이 됩니다. 미국으로 봐서는 국가의 1급 비밀을 밖으로 내뱉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진짜 미국의 속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7일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진짜 미국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안을 배너는 마지막 가는 마당에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트럼프가 겉으로는 화염과 분노라고 얘기지만 트럼프의 본심인 것을 자기 입을 통해서 적장의 허리를 깨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지는 농개와 같은 심정으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언론은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치하는 발언을 한 배넌에 대해서 트럼프가 크게 분노했다 하지만 모습은 크게 분노일지 몰라도 실제로 트럼프의 속마음을 배넌이 전해준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극도로 김정은에 대해서 쫄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유는 미국이 무기도 없고 힘이 없어서 쫄아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전략보다 트럼프 자신의 탄핵이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전략미사일 전략사령부 전략군 사령부 통제서를
시찰하기 위해서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기 위해서 전략군 사령부 통제소에 들린 김정은이 뒤에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 스크린을 올려놔 놓고 전략군 사령부의 브리핑을 받습니다. 전략군 사령부의 브리핑은 우리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4발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김정은 크게 만족합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스크린에 올린 괌 앤더슨 지도가 구글 얼스의 분석에 의하면은 2011년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지도와 위성사진으로 찍은 지도와 2017년 지도를 비교해 볼 때 이 사진은 뒤에 올린 스크린은 사실은 2012년 이전에 지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녹지대가 그대로 드러났고 그 자리에 지금 다른 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없어진 건물이 그 사진에는 위성 사진에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백 스크린에 드러낸 통제부가 김정은에게 브리핑을 해주면서 걸어놓은 위성 사진은 2012년 이전 사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12년 이전 사진을 걸어두고 괌 사격하겠다라는 것을 미국에게 허풍을 떱니다. 트럼프에게 위협합니다. 왜일까요? 김정은이 트럼프가 자기의 국내 입지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올려놔 놓고 대사기극을 해도 트럼프는 쫄 거다. 쫀다는 게 다른 옵션을 생각을 못할 거다. 자기가 대통령으로서의 자리 지키는 것이 너무나 급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대사기극에 트럼프가 지금 쫄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쫄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옵션, 내가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을 지킬 수 있는가, 두 가지 옵션에서 트럼프의 마음은 지금 내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쫄은 상태에서 샬럿스빌 사건은 트럼프의 탄핵을 아주 가속화되는 쥐약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샬럿스빌 사건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리고 심지어 공화당으로 이미 트럼프에게 탄핵의 화살을 꽂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에게 정말 트럼프와는 어떤 협상도 더 이상 트럼프 러시안 게이트에 관련해서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협조할 가능성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 사태, 그래서 맥케인이 한 얘기입니다. 맥케인이 선수를 친 거죠. 사실은 바람막이를 해준 겁니다. 대한우파가 이번 사태에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미리 선수를 쳐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면 반박하고 트럼프가 나오니까 공화당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트럼프를 도울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샬럿스빌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근간을 누가 만들었냐? 스티브 배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이 정서를, 백인 우월주의 정서를 일으켜서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고 그 표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 후에 그런 집단들이 힘을 얻어서 지금 한국의 노조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 대통령 할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 우리 몫을 내놓으라 하는 거 똑같은 목소리를 이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천 명이 두려워서 트럼프가 쫄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일파만파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공화당도 민주당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째, 인터넷에 있어서 구글에서 소위 말하는 KKK나 이런 집단들의 소위 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이트를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데일리 스톰이라는 그들의 매일 폭풍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데일리 스톰. 이 사이트를 못 올리도록 구글도 물론 협조를 했지만 이것은 미국이 지금 헌법 1조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정면 배치가 되지 않느냐라는 미 국내의 어마어마한 양쪽 파의 국가를 위해서는 그걸 좀 참아야 된다. 국익에 저해되는 언론이나 이런 것은 표현의 자유는 한정을 시켜야 된다. 아니다. 관계없다. 라는까지 문제가 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종교의 자유,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트럼프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트럼프 자신이 낸 얘기와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둘째, 대통령이 나서서 인종차별주의를 옹호해주는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백인들이 똑같이 맞대응해서 미국은 1860년대 남북전쟁으로 되돌아갑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기초인 씨앗인 배는, 그리고 배넌을 잘라라. 배넌을 잘라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은 트럼프로 볼 때는 사실은 이때까지 자기가 배넌을 잘라야 되겠다. 그러나 배는 지금 비서실장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가장 핵심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리버스까지 내보냈는데 마지막 남은 최실세이고 최측근인 배넌까지 잘라내면은 사실은 자기에게 귀가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고 자기의 백본이 없어지는데도 할 수 없이 제살 깎기식으로 배넌을 잘라냅니다. 왜? 트럼프 지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공화당도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배넌을 잘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배넌을 자른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한다라는 그 말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거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중국에게 북핵미사일 중단이라는 카드를 확실히 받아낼 수 있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걸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넌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국가, 미국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는 키싱어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 국무부 대변인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겉으로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시작하는 한반도 군사작전을 중단시키거나 사이즈를 줄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전쟁까지 생각할까? 아,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또 그건 아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까? 아, 그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북핵 딜을 중국하고 할 것인가? 아, 그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 사실은 이미 다 고려하고 있는 대안들입니다. 그 고려하고 있는 대안 중에 미국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고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 앞장서서 북핵 미사일을 중단시켜주면은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라도 주한미군 사이즈를 크게 줄이는 감축을 하겠다라는 정도를 미국이 지금 가장 현실성 있는 적극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면은 아, 미국이 되돌아가서 본토에 가서 다시 재배치할 자리도 없고 미국은 한반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안 갈 거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옛날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대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북핵 미사일 이상으로 중국이란 변수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주한미군을 일부분 감축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부 철수를 시키는 하였더라도 중국과의 경제전쟁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넌이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진짜 트럼프가 왜 배넌을 해임을 하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레드라인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국민들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